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용액에서의 산염기 반응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레니우스 정의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아레니우스 정의는 산성이라고 하면 이제 H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염기라고 한다면 OH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각각 얘네들이 수용액에서 H 플러스를 내느냐, OH 마이너스를 내느냐를 가지고 산과 염기를 정의를 하죠. 네. 그때의 이 아레니우스 정의를 가지고 이 중화 반응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화 반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중화 반응의 정의 한번 살펴봅시다. 중화 반응의 정의는 수용액에서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적어볼게요. 물과 염이 생성되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 이제 선생님이 예시로 그림을 좀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이게 좀 흐릿하게 나오거든요. 자, 이 부분. 자, 여기 보시면 이게 HCl 수용액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이 중간에 있는 건 NaOH 수용액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용액을 섞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림대로 나와 있는 걸 그대로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 보면, 자, 이제 두 개의 HCl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두 개의 NaOH가 반응을 해서, 자,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 두 개의 물 분자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NaCl.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자, 산과 염기가 이제 반응을 해서 물이라는 H2O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NaCl이라고 보이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염이라고 합니다. 자, 염이라는 것은 여러분, 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염기도 아닌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H나 OH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물질이 되겠죠. 뒤에 가서 염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여기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렇게 산과 염기를 반응시켜서 물과 염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화학 반응을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HCl하고 H 플러스가 있고요. 이 HCl이 이제 수용액에서 이제 H 플러스를 내놓고요. Cl 마이너스를 내놓죠.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기 나와 있는 이 H 플러스는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 분자랑 결합을 해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더라? 그렇죠? H3O 플러스의 형태로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 이건 디테일하게 얘기했을 때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NaOH가 있고, 이 NaOH는 수용액에서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라는 이온으로 이제 나뉘어지죠. 자, 여기서 지금 상태가 생성이 됐는데요. 여기도 역시 수용액이라는 상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용액을 이제 섞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섞었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반응식을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HCl과 NaOH를 섞었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도 잘 보시면 또 요게 빠졌어요.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자, 여기 빠졌으니까 좀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물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는 물론 수용액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겠지만, 얘들을 양이온과 음이온을 한꺼번에 써서, 자, 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화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 그래서 위에 화학 반응식이 있는데, 위에 중화 반응이 있는데, 위에 중화 반응에서도 알자 이온 반응식은 뭐냐? 바로 이 수소 양이온과 OH-가 반응해서 물을 만들어내는 이 반응을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비돼서 약간 비교해서 알자 이온 반응식이 아닌 경우에 나머지 애들은 뒤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이제 구경꾼 이온이라고 해서 요 얘기를 뒤에 가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좀 내리겠습니다. 네, 염이라고 해서 이온 결합 물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온 결합 물질 이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염을 잠깐 볼게요. 이 염이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인데, 자, 우리 위에서 얘기했던 NaCl을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NaCl.
자, 그러면 이 NaCl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자, 보시면 이 Na+라는 거는 기존의 NaOH랑 결합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Cl-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HCl이 결합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보세요. 산의 이온과 그 다음에 염기의 양 이온이 결합한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적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HCl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염기를 우리가 NaOH라고 했을 때, 자, 색깔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산을 상징하는 H 옆에 있는 요거, 그 다음에 염기를 상징하는 OH 옆에 있는 요거, 그래서 각각 Cl-Na+라고 하죠. 얘들이 결합한 물질을 우리가 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염의 생성 반응이라고 해가지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을 통해서 물과 함께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화 반응을 해야지만 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시를 좀 3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꼭 중화 반응이 아니더라도 자, 이런 식의 반응을 통해서도 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볼게요. 금속과 산의 반응.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했듯이 산이라는 거의 기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속이랑 반응을 하게 되면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마그네슘이 있는데 이 금속과 여기 나와 있는 이 산이 반응을 하게 되면 자, MgCl2가 만들어지면서 자, 수소기체가 발생하게 되죠. 이때 요 MgCl2 요것이 뭐냐면 바로 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금속과 비금속의 반응도 잘 보시게 되면 Mg는 금속이고 O2는 비금속이니까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의 반응을 통해서도 MgO2라는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것도 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염이라는 것은 이제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지금 제가 설명하는 요 3가지 반응에 의해서도 염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산과 금속 산화물의 반응에서도 생성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 이 Al2O3가 금속 산화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HCl이 산이겠죠. 그래서 이 산과 금속 산화물이 반응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역시 물과 염을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이 확인이 되네요. 역시 여기서 AlCl3라고 하는 염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의 용해성이라 그래가지고요. 어떤 염은 NaCl처럼 물에 잘 녹는 경우도 있지만 물에 잘 녹지 않는 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물에 잘 녹는 염이 만들어지냐? 물에 잘 녹는 염은 NH4 플러스, NO3 마이너스, K 플러스, Na 플러스, 요 Na 플러스 이런 애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염들은 거의 대부분은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뭐 KNO3라는 이랜드도 물에 굉장히 잘 녹고요. 그 다음에 뭐 KCl 이런 식으로 하고 또는 뭐 NaCl 이런 것처럼 여기 NH4 플러스부터 이 Na 플러스가 포함이 된 이러한 염들은 대부분 물에 잘 녹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물에 잘 녹지 않는 애들도 분명히 있겠죠? 자, 물에 잘 녹지 않는 자, 잘 안 녹는 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이온들이 있느냐? 자, CA+, BA+, AG+, 여기 2가 아니라 이거 지우시고, 자, 심플 합시다. SO4 CO3 자, 읽어볼게요. 칼슘 이온, 바륨 이온, 은 이온, 황산 이온, 탄산 이온. 자, 이러한 다원자 이온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황산 이온이고요. 그 다음에 탄산 이온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 잘 녹지 않아요. 대표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AgCl 이런 거 대표적인 흰색 앙금이거든요. 자, 흰색 앙금이고요. 그 다음에 뭐 CaSO4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흰색 앙금 등등등 해가지고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슘이온, 바륨이온, 은이온, 뭐 황산이온, 탄산이온이 들어간 것들은 잘 녹지 않아요. 또 있다 오면 뭐 탄산칼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화면 좀 내려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는 것이 뭐냐, 그 정의를 좀 보게 되면 화학 반응에 실제 참여하는 이온만으로 나타낸 반응식이다라는 거예요.
중화 반응에서 실제 화학 반응을 참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산의 H+와 염기의 OH-가 반응을 해서 H2O라고 하는 요 물을 만들어내는 반응이 바로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반면에 Cl-랑 Na+랑 해가지고 NaCl이라고 쓰는 이러한 반응도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화학 반응이 일어난 게 아니죠. 이것이 보시면 다 수용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온 결합 물질을 Na+랑 Cl-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떨어뜨려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은 화학 반응이 아니고요, 그냥 화학 반응처럼 써놓은 거죠. 실제 화학 반응이 일어난 건 아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화학 반응처럼 쓸 수는 있습니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예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번외입니다. 참고하세요. 예를 들면은 뭐 상태 변화 있죠. 뭐 고체가 액체가 되는 이러한 상태 변화. 이것도 보시면 마치 화학 반응식처럼 적어놨지만 실제 화학 반응이 일어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화학 반응처럼 쓸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다 볼게요. 생성된 염이 물에 잘 녹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생성된 염이 물에 잘 녹지 않는 경우. 아까 저 얘기했듯이 뭐 황산이온, 탄산이온, 뭐 칼슘이온 이런 것들이 들어간 애들은 실제 그냥 앙금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실제 반응에 참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알자 이온 반응식에는 염을 구성하는 이온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묽은 황산 수용액이 있습니다. 이 묽은 황산 수용액하고요, 수산화칼슘 수용액을 좀 반응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왼쪽은 산성이고요, 수산화칼슘은 염기성이 되겠죠. 그래서 둘을 섞어주게 되면은 자, 두 개의 물 분자가 만들어지면서 자, CaSO4라고 하는 자, 흰색 앙금이 만들어지게 돼요. 얘는 흰색 앙금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경우에 알자 이온 반응식을 적어라. 알자 이온 반응식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는 수소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이 반응해서 물을 만들어내는 반응, 요거 하나가 있는 거고, 앙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칼슘 이가 양이온과 SO4 이가 음이온, 즉 황산 이온이 반응해서 CaSO4를 만들어내는 이 반응도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구경꾼 이온을 볼게요. 구경꾼 이온은 자,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느냐? 구경꾼 이온이란 실제 반응에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용액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이온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액 속에 Cl-랑 Na+가 막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용액이 있다 그러면 이 용액 안에 얘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또는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학 반응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나와 보시면 HCl과 NaOH에 반응해서 구경꾼 이온은 그럼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자, Cl-와 Na+가 구경꾼 이온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내용이 별로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위의 경우에 자, 요 화학 반응의 경우에는 자, 구경꾼 이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경우에는 구경꾼 이온은 없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산염기 중화적정이라고 해가지고요,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지만 우리 학교 시험에서는 이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는 거의 개념을 물어보는 수준으로만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중화 반응 양적 관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H+랑 OH-는 몇 대 몇으로 여러분 결합을 할까요? 그렇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대1의 계수비로 반응을 해서 물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H+ 1개와 자, OH-가 1개가 만나면 자, 물 분자를 만들어내는데 역시 물 분자 하나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 거 볼게요. 자, 몰농도가 M인 산 V리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몰농도가 M-염기 V'
뭐 다시나 프라임이나 똑같은데 다시라고 할게요. 몰롱도가 M 다시인 염기 V 다시 리터가 반응하여 완전히 중화될 때, 자, 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림 한번 보면, 자, 왼쪽은 여러분 산이라고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염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몰롱도가 M이라고 나와 있고 부피가 V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의 경우에는 농도가 M 다시라고 나와 있고 부피가 V 다시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1단원에서 공부를 했죠. 여러분들 좀 기억을 다시 더듬어 보면은 우리 몰롱도라고 하는 얘랑 그 다음에 부피라는 거랑 하면 여러분 뭐가 나오죠? N이 나오죠. 여러분 N이 뭐였죠? 그렇죠, 몰수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몰롱도라는 거의 단위가 몰 퍼 리터고요. 부피의 단위가 리터니까 얘네들을 곱하면 리터가 없어져서 자, 몰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자, 아래에 보시면 자, 산의 양이라는 것은 자, 이 M하고 V를 곱하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몰수를 알 수 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 이유로 염기의 양이라고 하는 이 몰수는 자, M-V- 요거의 곱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예시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1몰롱도 HCl이 1리터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자, 1몰롱도 H2SO4가 1리터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이 몰롱도와 이때 이 부피를 곱한 것은 몇이 되죠?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요 1몰롱도 HCl 1리터에는 1몰에 누가 있는 거예요? HCl이 있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는 1몰에 누가 있는 겁니까? 자, H2SO4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중화 반응을 보고 싶은 거예요. 즉 알짜 이온 반응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이거 안에서 자, 몇 몰의 H 플러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1몰의 H 플러스가 나온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여기서는 몇 몰이 나옵니까? 즉 여기 1몰이 있고 H2에서 두 개가 있으니까 1 곱하기 2에서 몇 몰? 즉 2몰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2몰의 H 플러스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거를 우리가 공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M 곱하기 V가 곧 뭐다? 이게 곧 수소 이온의 모일수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N이라는 걸 곱해준다라는 거죠. N. 자, N. 이 N이라는 걸 곱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도 NMV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N이라는 것이 뭘까라는 거죠.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아실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N이라는 것은 가수로서 일종의 산이 어떤 특정 산이 산 한 분자에 수소가 몇 분자가 들어가 있느냐,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 왼쪽 보시면 HCl이라고 하는 이 한 분자에 수소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한 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H2SO4라고 하는 이 분자에 수소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2개 들어가 있죠. 이러한 가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거 염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잠깐 옮기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몰롱도 NaOH가 있습니다. 얘가 1리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몰롱도 수산화 칼슘이 역시 1리터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MV라는 공식에 의해서 1몰롱도 NaOH 1리터에는 1몰에 누가 있다? NaOH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1몰에 누가 있는 겁니까? CaOH2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중화 반응 양적 관계를 지금 보고 싶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OH-가 1몰이 들어가 있고, 자, 여기에는 지금 몇 몰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그렇죠? 2몰에 OH-가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공식화 시키면 얘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M-V-라는 것으로 해당 모의수를 알 수 있는데, 여기 누구까지 고려해서, 그렇지, 가수까지 고려를 해서 이러한 공식을 이제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MMV 그 다음에 N-M-V-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각각 산이 내놓는 H 플러스 양이고, 그
다음에 염기가 내놓는 OH- 양이다. 그런데 이 산과 염기는 몇 대 몇으로 반응을 하니까 1대1로 반응하니까 결과적으로 NMV와 N-M-V-가 완전히 중화된다라고 표현이 된다면, 완전히 중화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공식이 성립된다는 거죠. 완전히 중화된다라는 것은 산 모두, H+ 모두와 그 다음에 OH- 모두가 반응을 한다는 건데, 그 두 개에 반응하는 것이 1대1로 반응을 하니까 당연히 양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공식이 하나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화면 조금만 내릴게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169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자, 0.2몰 농도 질산 수용액이 있습니다. 딱 보니까 지금 얘 가수가 몇이에요? 가수가 1이죠. 자, 0.2몰 농도 질산 수용액 0.02L가 완전히 중화하는 데 필요한 0.02몰 농도 수산화칼슘 수용액의 부피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식을 적용시켜 볼게요.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이 공식을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일단 질산 수용액의 경우에는 당연히 가수가 1이고요. 질산 수용액은 0.2몰 농도라고 했고 부피가 0.02L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이 수산화칼슘 수용액은 자, 여기 화학식을 잘 보시면 가수가 몇이에요? 가수가 2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2를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0.02몰 농도라고 되어 있고, 자, 완전히 중화하는 데 필요한 부피는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요걸 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풀어 보게 되면 0.02, 0.02 똑같이 없어지게 되고, 고로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염기의 양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0.1L가 된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단계별로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뭐 별거 아닙니다. HNO3 1몰은 H 플러스 1몰 내놓고, COH2 1몰은 여러분들 OH-를 몇 몰 내놓습니까? 2몰 내놓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식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CaOH2 요 수용액의 부피는 얼마만큼만 있으면 된다? 0.1L만큼 있으면 된다라는 걸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산 수용액을 완전히 중화하는 데 필요한 염기 수용액의 부피를 구해보자. 자, 어떤 공식입니까? NMV는 N-M-V-라는 공식을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자, 이제 염산의 경우에는 여러분 가수가 1이니까요.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1 곱하기 M 0.5 곱하기 자, 10ml라고 나와 있네요. 자, 왼쪽에서 ml라는 부피를 쓰면 오른쪽도 똑같이 ml 써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수소나트륨도 1가죠? 그래서 1 곱하기 자, 0.05인데 지금 부피를 모르네요. 자, 그러므로 이때의 V-는 몇이 되면 됩니까? 100ml, 즉 0.1L가 있으면 되겠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아래 문제 바로 풀어보시면 자, 황산 수용액은 몇 가예요? 이거 좀 작게 써야 되겠네요. 숫자가 사실은 H2SO4 이렇게 되겠죠? 자, 황산 수용액은 2가니까요. 2 곱하기 0.5몰 농도고 부피가 몇이래요? 10ml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수산화트륨 몇 가입니까? 1가죠? 자, 0.05몰 농도인데 부피를 알고 싶대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자,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10이 됐죠? 고로 계산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이 V-라고 하는 것은 200ml라고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부피로 따지면 0.2L가 되겠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중화 반응의 이제 양적 관계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걸 할 때, 실험을 할 때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실험을 통해서 농도를 모르는 산이나 염기가 있으면은 걔네들의 농도를 우리가 이제 구해내는 그러한 실험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중화 적정이라고 하게 돼요. 일단 간단하게 실험 장치 그림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83페이지 부교재를 잠깐 보시면 자, 넘어가 볼게요. 83페이지. 자, 요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마의 실험 장치가 있는데요.
이 실험장치 기구 이름은 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를 할 거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가 이제 스탠드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을 보시는 이게 이제 클램프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클램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자, 여기 이 시험기구를 뷰렛이라고 하는데, 이 뷰렛을 받쳐주는, 그러니까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이거 다 뷰렛이에요. 계속 뷰렛이에요. 이게 잘 보시게 되면은, 뷰렛이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막대기가 꽂아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돌리면, 자, 여기서 물이든 아니면 어떤 넣어준 액체, 어떤 넣어준 액체가 여기서 짜짜짜짜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험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하냐면요. 자, 여기 삼각 플라스크 안에 어떤 액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액체가 뭐냐면,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를 보통 이 삼각 플라스크 안에 넣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를, 농도를 아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얘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이 뷰렛에 넣어주는, 여기 이제 뷰렛에 자, 어떤 액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액체가 쭉 채워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액체가 채워져 있고, 잘 보시게 되면은 이 뷰렛에 이렇게 눈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눈금 수치를 다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콕을 열어주게 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액체가 떨어지게 되고, 이 액체가 떨어질 때, 만약에 여기를 아래를 산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적게요. 아래를 산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이제 염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염기는 농도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농도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래는 이제 농도를 모르는 산인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얼마만큼 이 농도를, 아래 나와 있는 이 농도를 모르는 산의 농도를 알 수 있게 되냐면, 이 공식을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공식이냐면, NMV는 N-M-V- 공식을 이용해서 이 농도를 모르는 산, 요것의 농도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실험 세팅을 보게 되면은, 자, 일단 이 산이라는 것이 염산인지, 그 다음에 염기라는 것이 뭐 수산나트륨인지, 일단 가수는 알고 들어가거든요. 가수는 일단 농도를 모르는 산은 내가 예시로 HCl이라고 하고요. 농도를 알고 있는 염기를 NaOH라고 할게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1이 들어가고 1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농도를 모르는 산이기 때문에 산의 농도는 모르니까 M이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농도를 모르는 산, 여기에 이 삼각 플라스크 요 안에 얼마만큼 산을 넣는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뭐 100이면 100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정해서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염기의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농도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 어떤 구체적인 수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0.1몰 농도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V- 요게 우리가 이제 실험적으로 알아내게 되는데, 잘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 실험을 할 때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 지시약을 여기다가 좀 넣어놔요. 지시약. 여러분 앞에서 공부했듯이 지시약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산성일 때와 중성일 때와 염기성일 때 색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농도를 알고 있는 염기를 떨어뜨려 가지고 이 지시약이 어떤 색변화가 딱 일어났을 때, 그 색변화가 딱 중성의 색깔이 나타났을 때 그때 얼마만큼 염기를 넣었느냐의 부피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시약의 색이 딱 변했어요. 딱 변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변했던 색깔이 변했을 때 넣어준 염기의 부피가 100ml였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실험적으로 그 부피를 알아내서 여기다 적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이론적으로 자, 요 식에서 미지수는 누구만 남게 돼요? 자, 산의 농도만 남게 되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미지 농도의 산이라는 것은 0.1몰 농도의 농도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화적정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거의 뭐 이 중화적정 실험은 다 설명을 했고요. 자, 앞장으로 넘겨서 빈칸 채울게요.
빈칸 채우겠습니다. 자, 가를 보시면 표준 용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죠. 농도를 모르는 산이 있으면 반면에 그거랑 중화 반응을 시키는 염기는 농도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미지 농도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처럼 뭔가 표준 용액이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용액을 얘기해요. 그래서 선생님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농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염기가 있었고 농도를 모르는 산이 있었죠. 이때 이 농도를 알고 있는 염기, 얘네들을 표준 용액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표준이라는 거죠. 표준. 자, 나와 볼게요. 중화적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섞어주는 거예요. 산과 염기를. 그래서 농도를 모르는 일정량의 산, 수용액에 자, 이거 그냥 산을 중심으로 얘기할게요. 농도를 모르는 걸 산, 농도를 알고 있는 걸 염기라고 얘기할게요. 농도를 모르는 일정량의 산 수용액에 표준 용액인 염기를 가하여 농도를 모르는 산의 어떤 농도를 알아내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중화적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시약 있죠. 지시약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인디케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용액의 자, 여기 보시면 적어줄게요. 액성이라고 적어주세요. 지시약이란 용액의 액성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물질을 우리가 지시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실험적으로 이 지시약을 어디다 넣는다 그랬죠? 실험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가 있고 자, 여기에 자, 미지 농도의 산, 뭐 또는 염기일 수가 있겠죠? 여기 있다라 그런다면 여기에다가 물을 지시약을 한 두세 방울 정도를 넣어놓게 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게요. 지시약 두세 방울을 넣어야 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두 번째 거 읽어보시면 자, 지시약 자체가 사실은 약한 산성 또는 약한 염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조금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좀 얘기하면 좀 내용이 좀 길어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시약이라는 것 자체도 약한 산성 내지는 약한 염기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시약이라는 것은 색 변화가 있다 그랬죠? 일단 여러분 볼게요. 인디케이터 할 때 IN 그 다음에 자, HIN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시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시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HIN이라는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얘가 H 플러스를 잃은 IN-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 가역 반응이고요. 그래서 HIN의 형태가 많이 있느냐, IN-의 형태가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색깔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용액의 색깔이.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HIN을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시약이 산성에서 존재하는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IN-라고 되어 있는 게 염기성에서 존재하는 형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성에서는 IN-보다 HIN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HIN의 색깔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염기성에서는 IN-가 많기 때문에 IN-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어찌 되었던 간에 이 산성이든 염기성이든 이 지시약 자체가 약한 산성 또는 약한 염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실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시약은 최소한의 양만 넣어주는 것이 실험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공부한 이 상황에서는 어떤 지시약의 어떤 액성은 무시하고 실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농도를 모르는 용액에 지시약을 넣어서 색변화로 중화점을 찾아낸다. 계속 설명했고요. 자, 변색범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화학초에서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읽어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지시약이라는 것은 그 종류에 따라서 변색범위가 다르다. 그래서 페놀프탈렌 용액은 pH 8.0에서 9.6 사이. 자, 요 범위에서 색깔이 변화가 일어나고요. 메틸오렌지 용액의 변색 범위는 pH가 3.1에서 4.4 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고, 브로모티몰 블루 용액이라고 우리가 BTB라고 얘기하는 이 지시약은 pH가 6.0에서 7.6 사이에서 색 변화가 일어난다. 그냥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당량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게요. 당량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중화점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이 중화점이라고 하는 요 개념하고요. 자, 바로 아래 적어 볼게요. 자, 종말점이라고 하는 요 개념을 조금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넣어놨어요. 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중화점은 말 그대로 중화 반응이 딱 일어날 때,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 지점에서 이만큼 부피를 넣었을 때, 자, 중성 용액이 됐다라는 그 이론적인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종말점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색변화가 일어날 때, 실험적으로 알아낸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은 실험적으로 알아낸 지점.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면 여러분들 오차가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을 넣었을 때 색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론적인 지점이라면 실제 실험을 해보면 뭐 99라든지 아니면 102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론적인 값과 좀 차이가 나게끔 실험 결과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이론적으로 우리가 예상한 그러한 수치, 그 값을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실제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그러한 그 수치를 우리는 종말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지시학 오차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종말점하고 당량점, 즉 중화점하고 부피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이 부피 차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시학 오차라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화면 조금만 내릴게요. 자, 그래서 실험 기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만 좀 살펴보고요. 뒷장에 나와 있는 83페이지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1번이 뭐냐면 아까 제가 83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그 그림 설명을 할 때요. 얘기했던 이 1번이 바로 뷰렛입니다. 뷰렛이고요. 그래서 아래 보시게 되면은 이 그림이 지금 여러분한테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요. 사람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걸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자, 여기에 액체가 들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액체가 들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액체가 잠겨질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뷰렛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냐면 자, 피펫이라고 합니다. 피펫. 여러분들 이 피펫의 경우에는요. 자, 여기 5번하고 세트를 보셔야 돼요. 얘가 이제 뭐냐면 피펫 필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5번에서 이 부분하고요. 자, 피펫에 있는 이 부분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한 세트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포이드, 여러분들 오른쪽이 나와 있는 게 이제 스포이드잖아요. 이 스포이드가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피펫과 피펫 필러는 세트로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3번 넘어가고 4번은 자, 클램프라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뷰렛을 고정시켜 주거나 이럴 때 고정 장치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의 경우에는 삼각 플라스크가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은 뭐가 됩니까? 비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는 자, 메스 실린더 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눈금 실린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9번은 부피 플라스크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스탠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실험 기구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